쌤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유동 자산의 첫 시간인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동 자산이란 유동 자산을 저번 시간까지 배웠었죠. 자,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처분하려고 하는 목적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은 유동성이 아닐 빚자, 유동성이 없다는 뜻의 자산으로 기업이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동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 자산이 있고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그리고 기업의 주된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형태가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나머지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 투자 자산인데요. 자,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유동 자산 중에서 우리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 이외에, 우리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이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려는 시세 차익 또는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이자를 기대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과 관련된 계정에는 투자 부동산, 장기 금융상품, 장기 대여금,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를 합쳐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판매업자라고 하면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 업자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 이외에 투자 이익으로 인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이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리하는 계정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월 1일 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 2억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2억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장기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인데 얼마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거겠어요?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금융상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유동자산 할 때 당좌자산 중에서 단기금융상품 배웠었죠? 단기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 금융상품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했었고, 장기금융상품은 1년을 초과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금융상품의 예로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 어음관리계좌, 환매채, 기업어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1년을 초과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년 만기의 예정인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예금 증서를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이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만기니까 1년을 초과했죠.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 계정으로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200만 원이 감소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장기대여금입니다. 자, 대여금은 뭐예요? 빌려준 돈이죠. 빌려준 돈인데 빌려준 돈은 받아야 될 텐데 장기니까 1년을 초과해서 회수하게 되는 빌려준 돈,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준 이유는 뭡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금전대차 거래, 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에 따라서 대여금을 빌려주면 뭐예요? 반드시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는 빌린 사람이 차용증서,
빌린 차자, 신용에 의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증서를 내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빌려준 돈을 우리가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대여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자 수익이 발생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장기 대여금을 살펴볼게요. 자, 7월 1일 한국 상사에 3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빌려준 거죠. 대여한 거죠. 그러면 1년을 초과해서 대여하기로 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한국 상사에게 빌려준 장기 대여금 300만 원이 자산이 발생을 하고 자산이 생기고 현금 3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겠죠.